현재 미국 국회는 동북아시아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방대하게 조사 중이며 정확한 내용을 정립 중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본에 대한 조사 항목이 미국 의회 조사단 CRS에 의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 깊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기조를 상당 부분 깬 발언도 나와 주목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한미일 관계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일본은 더욱더 한국을 몰아붙이는 형국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국회 조사단에서 나온 이러한 반응은 일본을 크게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속내를 미국은 정확하게 꿰뚫어 봤다는 의견이 국회 조사단에게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상당히 최근 날짜인 4월 6일자로 업데이트된 미 의회 조사단 CRS의 업데이트 보고서에는 두 가지의 지적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본을 침묵시키는 것과 동시에 한미일 가운데 일본의 존재감이 예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쿼드 참여 문제. 지금까지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이 쿼드에 거리를 두고 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을 태평양으로 이끌어낸 것은 사실상 일본이며 일본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미국을 부추겨왔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중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팽창했고 시진핑 국가주석 이후에 더욱더 전 세계에 칼을 휘두르는 중국이 등장하면서 미국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내려놓고 대대적인 군비 감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베 총리가 그렇다면 아시아 태평양에서 일본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합니다. 돈 쓰기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고 일본에 대량의 미국 무기를 더욱더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했으며 그 대신에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는 것을 사실상 눈을 감아주는 행보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쿼드가 설립이 되면서 일본의 노골적인 태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더욱더 센카쿠 열도를 탐냈기 때문에 미국을 활용해 센카쿠를 방어하는 데 활용하면서도 이제 한국을 미중 간의 도마 위에 올려서 한국 자체를 미국의 등을 돌린 것처럼 지속적인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일본의 복수의 언론들은 최근 들어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중국에 기울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외로운 중국을 한국이 손잡아줬으며 이는 중국이 가장 반가워하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계속해서 미중 간에 한국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보도를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한번 큰 위기에 빠뜨려 보자는 것입니다. 일본 정치계에서는 한국이 망할 뻔한 위기에 대해서 큰 향수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통화 수합을 해주지 않아서 IMF 위기의 결정타가 된 장면을 못 잊는 것입니다. 당시에 일본이 외화를 빌려주지 않아 한국은 국가가 거의 망할 뻔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일본은 지금도 한일 관계 문제가 생기면 한국의 통화 수합을 절대 해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과거처럼 일본의 통화 수합은 전혀 영향을 못 줄 정도로 외화 보유량이 충분한 데다가 이제 동북아시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일본은 여전히 그러한 한국을 망하게 하는 향수에 젖었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만 있으면 한국에 치명타를 가해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은 2019년 수출 규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를 게임 피니셔로 여겼다고 합니다. 자민당 고위급 의원들이 한일 관계를 사실상 끝내버리는 마지막 필살기로 수출 규제를 시행했는데 1, 2년 지난 지금 오히려 한국의 반도체는 더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삼성전자를 초청하고 제발 미국에 반도체 라인을 건설해달라고 애원하는 게 현 상황이죠. 하지만 일본은 또 하나 최근에 한국이 크게 고생했으며 위기라 불리웠던 중국 사드 보복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다시 한번 그러한 판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자리에 앉힌 다음에 중국의 경제 보복 혹은 미국과의 불화 둘 중에 뭐라도 좋으니 한국이 치명적인 타격만 입으면 된다는 자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일본이 쿼드 결성 이후에 미국을 이용해 센카쿠만 지키는 게 아니라 꿩 먹고 알 먹고 식으로 한국도 계속해서 미중 사이에 갈등에 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만약 한국이 중국의 등을 돌리면 사드 보복을 맞는 것이고 반대로 중국 쪽으로 기울게 되면 미국과 소원해지는 틈을 타 한국의 안보 불안이 이어지거나 하는 식으로 뭐가 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중국의 경제 보복보다 어쩜 내심 바라는 것은 북한의 침공으로 한국 전쟁에 발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은 오래전부터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부활할 수 있다는 연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한국에 실행하는 다양한 전략적인 움직임은 모두 한국의 파탄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다소 잠잠했던 일본이 꽤나 잦은 형태로 최근 한국에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뜻이지만 이웃나라로서 상생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한국이 망하는 수준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의 묵인이 없이는 일본이 그런 일을 자행할 리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 규제 문제도 트럼프 행정부가 아베 총리에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진행되었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의 오바마 제2시즌이니 한국에는 유리할 게 없는 국면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의회 조사단 CRS의 보고서는 섬찟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속내가 그대로 적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CRS는 이번 보고서에 특이하게 한국의 쿼드 참여와 관련한 일본 측 기류를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도쿄 지도자들은 한국의 쿼드 불참을 추가적인 이점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일 한 3자 협력을 강화하자는 미국에 대해 도쿄와 서울은 불화를 빚거나 저항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CRS는 분명하게 도쿄 지도자들이 한국의 쿼드 불참을 이익으로 여기고 있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한국이 쿼드를 왜 참여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미국이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한국이 쿼드를 참여를 안 해서 미중 간에 한국이 문제가 생기길 바라고 있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속내를 미국 의회에서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일 간의 다툼의 원인으로 도쿄 지도자들을 지목하며 사실상 일본이 쿼드를 통해 한국을 어떻게 몰아가는지 미국에서는 그 흐름을 다 읽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CRS는 보고서에 한일 관계를 냉랭한 교착 상태라고 진단하고 2021년에도 관계는 여전히 냉랭하다면서 서울과 도쿄 간 좋지 않은 관계가 대북 정책 및 중국 부상에 대한 대응에서 3자 협력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한국과 전혀 관계 개선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이는 미국에 뻔히 보이는 수로 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관해서 최근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에 2조 2,5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도 반도체 분야에 약 500억 달러, 56조 원가량을 투자하며 한국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미래 첨단 산업과 실질 고용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한국의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사업체들이 미국의 이익에 크게 부합한다는 의견이 사령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를 팔아 돈을 벌 것이지만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라인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한일 간에 있어서 한국의 무게감이 예전보다 훨씬 비중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다소 얕은 수로 한국을 곤란함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독자적인 외교 노선과 더불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 등이 한국을 지키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눈밖에도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번째, 위안부 문제. CRS는 위안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본이 과거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한 만행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램지어 교수를 통해서 위안부는 허구이며 오히려 일본은 정상적인 임금까지 지급했다는 주장을 폈으나 이제 미국 국회 조사단이 직접 나서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위안부에 대해 정의하고 일본 주장을 일축한 모습입니다. CRS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소개하고 이 합의가 한국 대중에게는 여전히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CRS는 특히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가 선명해지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한미 활동가 단체들 때문이라며 뉴저지의 피해자 기림비 설립, 뉴욕주 상원의원 결의문 통과 등 여러 사례를 성공적으로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위안부 합의를 지금까지 오바마 정부에서 일본에 도움을 준 것으로 상당 부분 해석이 되어 왔으며 실제 미국이 그랬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미국이 태도를 바꾸며 한국 입장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은 항상 1등에게 붙어있다고 말하며 최근 미국은 분명히 한국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으며 과거 한일 관계에서는 일본의 의도를 미국이 모른 척했다면 이제는 대놓고 잘못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도 국익에 따라 한국을 두둔하고 있으며 일본은 갈수록 재팬 패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를 기반으로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에 대응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었죠. 이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지속 불가능한 구상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네, 압도적인 히토류 생산량입니다. 지난 25일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의 히토류 생산량은 2018년 기준 12만 톤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 17만 톤 중 70.6%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호주가 11.8%이고 미국은 8.8%입니다. 중국의 채굴량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죠. 두 나라를 합쳐도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중국의 히토류 생산 비중이 높은 것은 단순히 매장량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히토류는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토양 오염과 환경 오염을 수반합니다. 히토류는
함유량이 평균 0.03%에 불과해 10kg의 돌을 밀가루 수준으로 잘게 부쉈을 때 겨우 손톱만큼의 히토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한 수압으로부터 돌을 부수다 보니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할 뿐 아니라 성질이 비슷한 히토류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는 유독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무시하는 중국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죠. 글로벌 전문가들 역시 중국의 낮은 환경의식이 히토류 점유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도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이유로 2002년 조업을 중단했던 마운틴 패스 등 국내 광산을 재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등도 히토류 조달 및 공급망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히토류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심각한 악재를 만났습니다. 바로 미얀마 사태입니다. 중국은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 히토류를 들어오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를 지지하는 중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니 아이러니하죠? 중국은 히토류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지만 수입 의존도도 엄청납니다. 특히 미얀마의 중히토류 수입 의존도가 상당합니다.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즈는 미얀마 쿠데타 이후 중국 히토류 업체가 미얀마에서 원자재를 운송하는데 장벽에 부딪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광산의 히토류 채굴 자체는 정상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류가 문제입니다.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히토류를 운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동안 세계적으로 히토류 부족 사태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미얀마의 중히토류는 중국으로 수출돼 정제 과정을 거쳐 다시 전 세계로 나갑니다. 중히토류는 정히토류보다 가치가 훨씬 높으며 산업에서 더욱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미얀마로부터 수입한 히토류의 양은 35,500톤으로 전년보다 23% 늘어났습니다. 전체 수입의 무려 74.4%를 차지합니다. 중국이 미얀마에게 의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중국의 환경의식이 다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중국 히토류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로 히토류 수입처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하기 어려우며 불확실성도 무척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히토류와 관련해 미국의 핵심 파트너인 호주가 중국을 제대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호주 외무장관은 지난 23일 이런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중국 신장 지역에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현 시점에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는 중국 최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힙니다. 글로벌 외신들은 중국의 영린을 제대로 건드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미국의 반중 동맹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호주는 쿼드와 파이브 아이즈 모두의 이름을 올린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에 중국은 호주를 향해서 미국을 쫓아다니는 거대한 캥거루라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호주와 중국은 사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협력 규모가 큰 데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이후 5차례나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2014년에는 자유무역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호주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 원한도 근본이익 충돌도 없는 중국과 호주야말로 진정한 동반자이다. 그런데 왜 관계가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을까요? 상황이 변한 건 2018년 안경 보수 성향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취임하면서부터입니다. 모리슨 총리는 취임 후 바로 미국으로 돌아섰습니다. 보안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 구매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까지 요구하면서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는 끝났죠. 중국은 호주의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경제 제재로 호주는 최소 200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호주의 이런 전략은 사실 철저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호주의 대중관경책은 미국이라는 동맹을 등에 업고 중국을 압박하는 게 중국의 고개를 숙이는 것보다 여러모로 낫다는 현실론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호주의 자극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추가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호주의 변화가 무척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도 호주에 있습니다. 다윈 항구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게다가 호주는 히토류를 보유한 자원대국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면 전 세계 6위 호주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쿼드 동맹인 인도의 경우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에 나서서 중국을 압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중국과의 경제 구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중국과의 경쟁을 극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려는 전체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어서 확고하고도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성장하고 확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중국해와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등의 사안에 있어 중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미국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인권 유린을 감출수록 미국은 더 철저히 밝혀내겠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맞서는 안보연합체인 쿼드 참여국인 호주, 인도, 일본 정상을 워싱턴 DC에 초청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문제도 거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